당신의 가치를 높이세요. 인생에서 부침을 겪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어떤 날에는 무엇이든 해낼 것 같은 불굴의 열의에 충만해 있다가 그 다음 날에 왠지 모르게 헤어나기 어려운 피로에 휩싸이고 활력이 떨어져 모든 것이 두렵고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부정적인 관념에 휩싸여도 우리는 거기에 대처하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동기를 상실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동기란 원래 오락가락하는 것이므로 동기가 사라졌다고 해서 죄의식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며 매일 최상의 상태에 있지 않은 편이 오히려 정상적입니다. 실패는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어려움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며 지혜롭게 성장할 기회를 이루는 다른 말입니다. 동기 상실을 겪는다면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목표를 조정할 때가 온 것입니다. 어쩌면 완전히 다른 방식의 해결책을 발견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나 전략을 세운다면 다시금 동기부여가 되므로 당신은 다시 출발할 준비를 해나가는 셈입니다.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일은 위험합니다. 부정적인 판단과 비판은 설령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종종 역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당신이 전하려 했던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거나 반발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각자 다른 길을 가는 여행이고 우리는 모두 다른 단계 위에 있습니다. 특정한 입장을 강요하지 말고 판단이나 비판하려 들지 않으며 그저 당신이 가는 길만 보여줘도 충분합니다. 노력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야말로 스트레스, 피로, 불만의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활동을 줄여나간다면 우리 삶은 한결 단순하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휴식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늘려보세요. 다른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역할을 하다 보면 정작 나를 위한 틈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 역시 수많은 일정으로 쉴 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자신을 위한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의 가치는 내가 소유한 것들과 관계가 없습니다. 수많은 광고는 마치 자신의 가치가 소비한 물건과 결부돼 있다고 설득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이나 명품 옷을 소유했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싸지 않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남들보다 못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소유물을 통해 남들에게 내세우고 싶은 이미지는 진정한 자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유물에 덧이 펴진 이미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광고는 물건을 통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라며 소비를 조장합니다. 자존감을 키워야 합니다. 내가 소유한 것은 결코 내가 아닙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여유와 마음의 여유입니다. 늘 쫓기는 상황이라면 눈앞의 일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삶의 질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시간의 여유가 마음의 여유를 만들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비로소 배려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배려가 삶의 질을 높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배려가 가장 필요한 곳은 타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어깨에 힘을 빼야 합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먼 앞날을 바라볼 정도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예상했던 목표를 넘어 그 이상의 것도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항상 사람을 상상합시다. 눈앞에 있든 없든 사람을 위해 지혜를 짜냅시다.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직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일의 끝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끝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그 관계를 어떻게 개선하고 나아가 새롭게 할지 궁리하면서 생산, 접객, 개선, 이 세 가지를 반복하는 것이 직업의 기본입니다. 일의 끝에 사람이 있다는 기본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가 보일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 직접 확인하고 체험한 것은 자신의 재산이고 보물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곳에 간직해 둡시다. 새로운 뭔가를 할 때 오직 경험에만 의존하면 새로움은 탄생하지 않습니다. 일의 과정이 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 결과가 그럴듯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것에 그치고 맙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배울 수 있고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생산적인 날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뭔가를 처리하고 달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씨를 뿌려 둡시다. 매일 열매를 수확하려면 매일 씨 뿌리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도움이 될지 그렇지 않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것에도 넉넉히 마음을 써야 합니다. 먼 훗날의 중요한 결실을 위해 매일 씨 뿌리기라는 투자를 해두세요. 계단을 두세 개씩 올라가는 건 빠르기도 하고 힘차게 뛰어 올라가는 모습이 멋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과 생활이 계단 오르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건너뛰기가 훌륭하지만은 않습니다.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한 계단씩 밟아가는 모습이야말로 멋진 모습입니다. 건너뛰거나 생략하고 싶어지는 기분을 다스리고 그것을 꾹 참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탈이 나지 않습니다. 배움도 경험도 한 단계 한 단계 차분히 해야 제대로 익힐 수 있습니다. 일에서 실패하고 싶지 않거든 세 가지 준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일의 순서를 정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준비를 꼼꼼히 하고 반복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늘 선수를 치는 마음입니다. 그래야 일의 흐름에 일의 당사자가 떠밀리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전 준비를 하고 결정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단계에서는 열심히 꼼꼼하게 정성을 다합니다. 불만을 터뜨릴 정도로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이 규칙을 지키기란 어렵습니다. 이 규칙만 잘 지키면 일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책임이 늘어나면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부담은 무겁습니다. 부담을 피하기만 하면 중책을 맡을 위치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부담이 가볍고 손쉬운 일만 찾다 보면 힘이 쇠약해지고 배움도 없어지고 경박한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내 앞에 닥친 일이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감당할 수 없는 짐은 아니라고 생각합시다. 하고 싶지 않다고 피하지 맙시다. 그렇게 계속 피하다 보면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역량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역량과 한계는 다릅니다. 물리적인 시간, 체력, 가지고 있는 것, 교류하고 있는 사람 등을 체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역량의 크기를 지레 정해놓고 한계를 설정하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역량에 대해서는 성숙한 어른처럼 하고 한계에 대해서는 한참 자라나는 아이처럼 하는 것이 알맞은 균형입니다. 대부분의 실패는 자연 소멸하고 흐지부지 사라집니다. 이루려고 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없던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잊으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마치 아주 진귀한 성공 사례처럼 샅샅이 연구해야 합니다. 원인을 연구하면 실패의 유형을 알 수 있고 더 이상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왜 잘 된 것인지 분석하는 것보다 왜 잘 안 된 것인지의 분석이 앞으로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이 세상에 훌륭한 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었다고 해도 그 훌륭한 면을 발견하는지의 여부는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멋있는 점, 아름다운 점, 유쾌한 점, 뭐든 좋은 점을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업무 관계로 만나는 사람과 일상적인 업무의 한 부분이라도 성의 있게 보면 상대의 좋은 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을 잘 찾아내는 사람은 칭찬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발견한 좋은 점은 상대에게 말로 전하도록 합시다. 내가 내 자신의 얼굴을 보는 횟수보다 누군가가 내 얼굴을 보는 횟수가 더 많습니다. 매일 사람들을 대하며 살고 있는 입장이니 내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긴장하고 있을 때 남들이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다고 여기거나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멍한 표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면의 감정을 담은 작은 호수를 지니고 있습니다. 버럭 화를 내면 파도가 일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부글부글 끓고 소중한 영역을 침해당하면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사람은 민감한 동물입니다. 화의 끝에 좋은 결과가 기다린 적이 있던가요? 화내지 말 것을 매일의 과제로 삼읍시다. 옛 사람들이 말하듯이 울컥 화가 나면 열을 세어봅시다. 마음의 호수가 잔잔해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남에게 좋게 보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허세라거나 거짓말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대놓고는 아니라도 나를 조금 꾸미고 싶어지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보가 열려있는 사회에서는 꾸미고 싶어도 꾸밀 수가 없습니다. 거짓이 바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쓸데없이 꾸미지도 말고 진실을 얼버무리지도 맙시다. 나를 있는 그대로 보이는 꾸밈 없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상대도 나도 그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얻는 일에만 몰두하고 일단 손에 넣은 것은 단단히 쥐고 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숨쉬기도 답답해집니다. 물건이나 옷의 경우만 해도 하나를 사면 하나는 처분하는 기본 원칙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나아가 물건이 아닌 경우에도 똑같은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포기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공부, 취미, 사교, 친구 등 모든 것이 즐겁고 유익하다고 해도 모든 것을 다 누릴 수는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모두 손에 쥐려고 집착을 하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이 힘들어지고 망가져 버립니다. 서로 신뢰하고 예의를 갖춘 신중한 관계를 구축해 왔다고 믿었는데 그런 관계에서도 배신당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입고 슬퍼하고 화를 터뜨리고 싶을 것입니다. 또 원망스럽고 미울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내 마음과 똑같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배신을 하기도 합니다. 추궁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테니 추궁을 멈춥시다. 어쩌다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 사람에게도 분명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시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절대 책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당신도 배신자가 되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은 새롭다는 이유만으로도 힘이 있습니다. 비싸지 않은 옷이라도 새 옷을 사면 기분이 좋습니다. 번거로운 작업도 새로운 도구를 사용해서 하면 색다른 의욕이 생깁니다. 그러나 새로움의 힘에만 의지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새로운 것도 언젠가는 헛것이 되고 말 테니까요. 새로움과 낡은 것의 균형을 찾읍시다. 지금 있는 것으로 부족한 건지 잘 연구해서 활용할 수 없는지 갈고 닦으면 멋지게 되지 않을지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봅시다. 물건도 능력도 그리고 사귀는 사람도 새로운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말은 타인에게 생각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니 대화에서 쓰는 단어나 문장은 상대방이 알기 쉬워야 합니다. 요령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생동감이 있어 듣는 이의 상상력을 더욱 활발하게 자극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더 빨리 전달되고 기억에 더 오래 남습니다. 평소에 구체적인 묘사나 적절한 비유를 사용해 글을 쓰고 말을 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대화를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그 순간 다양한 가능성이 열립니다. 상대로부터 뭔가를 배우기도 하고 상대가 나를 믿어주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말의 내용뿐 아니라 사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말에서 얻는 것보다 들어서 얻는 게 훨씬 많습니다. 개인적인 일을 간섭하거나 가족에 대해 상대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물없는 사이라 시시콜콜 물어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묻고 싶은가 하면 그냥 알고 싶기 때문이겠지요. 단순한 흥미일 뿐 악의는 없겠지만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문이 열려 있어도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분별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항은 함부로 언급하지 맙시다. 어쩌다 신경이 쓰이는 표정이 보여도 못 본 척하는 게 적당합니다. 현재의 어떤 것이 달라진다는 사실은 두렵습니다. 습관과 관계와 환경이 달라지는 것은 스트레스가 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머리가 새거나 몸에 탄력이 없어지면 실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그저 퇴화할 뿐입니다. 나이를 먹는 것, 변화해가는 자신을 느끼고 즐기도록 합시다. 멋진 어른이 되려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월을 거스르지 않아야 합니다. 변화를 즐기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모습은 참으로 훌륭합니다.